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 그리고 외신들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분기 실적 경고를 내놨지만 실적 부진은 이미 선반영됐다는 평가가 우세하고요. 또 3대 지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분기 전망치가 하향되고 5월 민간 고용이 부진하게 나오면서 일제히 하락세로 출발을 했지만 결국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에너지 관련주만 소폭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나머지 10개 섹터가 모두 상승한 가운데 한 뉴욕 증시 전문가는 이런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금요일 고용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면 앞으로 뉴욕 증시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라고 밝힌 건데요.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3대 지수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모두 1에서 2%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주요 기술주 흐름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부터 체크를 해보시면 1.68% 오르면서 150달러를 상회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지금보다 20%더 떨어지면 공황 매도가 발생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분석이 있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0.79%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미 달러와 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4분기 실적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0.79% 올랐습니다. 알파벳 A와 아마존 함께 체크를 해볼 텐데요. 알파벳 A와 아마존은 주식 분할로 인해서 다우지수의 편입 가능성이 시사가 됐습니다. 이 점 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알파벳 A는 3%대 올랐는데 아마존은 어떻게 맞췄는지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역시 3%대 오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는 4.68% 급등을 하면서 775달러 선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테슬라는 긍정적인 흐름이 최근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는 6.94% 급등하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반도체 섹터 내에서 탑픽 종목으로 선정했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3.78% 내리면서 증시의 안정세를 반영했고요. 또 이어서 WTI는 1.4% 오름세를 나타냈는데 이 오펙 플러스의 증산 소식에도 플러스대를 유지했습니다. 이어서 골드는 1.2%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금 가격은 한 달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채권 금리 하락 그리고 달러화 약세가 금 가격을 끌어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특징주 흐름 만나봐야겠죠. 먼저 추이부터 살펴보시면 24% 급등하면서 간밤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선정됐는데요. 반려동물 유통업체죠. 추이는 강한 분기 실적으로 인해서 주가가 24%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음으로 호밀푸드 살펴보면 반면 5%대 밀리면서 간밤 가장 많이 빠진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이 호재는 뉴스는 많았지만 이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 발표했고요. 인플레이션 그리고 공급 체인 차질을 좀 재개하기 위해서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렌즈엔드 살펴보시면 두 자릿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실적 기록했고 또 가이던스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했지만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에나는 1%대 밀리면서 마쳤는데요. 수요가 견고했지만 공급 체인 차질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악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되면서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메타와 포드는 오르는 모습이 일제히 나타났는데 특히 메타는 뉴욕 증시의 상방 압력으로 강하게 작용을 했죠. 페이스북의 2인자로 통했던 세릴 CEO가 14년 만에 퇴사 소식을 알렸는데 주가는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음으로 포드는 2.51% 오르면서 마쳤는데요. 6,200명을 고용하고 또 37억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밝히면서 상승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특징주 흐름 만나봤고요. 간밤에 나왔던 외신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에 이어서 최소 6월, 7월까지는 빅스텝 금리 인상을 시사를 했죠. 이런 가운데 연준의 브레이너드 부의장이 일각에서 제기한 9월 금리 인상 중단론에 대해서 선을 그었는데요. Fed Vice Chair Lyle Brainerd says it's very hard to see the case for the Fed pausing rate hikes.
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상황에 따라서 한 번에 0.5%포인트를 올리는 이른바 빅스텝 금리 인상이 가능성은 있다라고 열어뒀는데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현지 시간 2일 CNBC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견해를 밝혔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상을 쉬어가야 한다는 근거를 찾기 매우 어렵다고 강조한 건데요. 이날 브레이너드는 부의장 인준 후에 처음으로 공개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2% 목표치로 낮추기 위해서 아직 할 일이 많다고 밝혔고요. 물가를 낮추는 게 제1 도전 과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최근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물가 압력 진정으로 9월에 금리 인상을 쉬어가는 것이 타당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발언에 정면 반박을 한 건데요.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6월과 7일에 빅스텝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면서 이후 인상폭은 물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시사를 했습니다. 한편 로레타 메스타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9월 50bp, 즉 빅스텝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된다고 밝혔는데요. 이렇게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엇갈린 가운데 실제 금리 인상 수준은 어떤 수준으로 이루어질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 넷플릭스를 포함한 빅테크 주가에 대해서 투자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프 리서치의 한 애널리스트는 미디어 통신 기업들의 성장 전망이 불투명해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미디어 통신 섹터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그리고 경쟁 심화에 노출되어 있는 섹터로서 시장이 포화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가입자를 유인하기 위한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원인인데요. 관련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불투명해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시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월트 디즈니, 넷플릭스, 그리고 AT&T 등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 골드만삭스는 테슬라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는데요. 플랫폼 사업 방식이 장기간에는 다수의 차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한편 리비안에 대해서는 투자 의견을 매도로 상응하는 유지를 했는데요. 부정적인 이슈가 앞으로 많을 것으로 봤습니다. 이어서 또 웰스파고의 한 애널리스트는 소매 섹터 투자할 때 인플레이션 민감도를 체크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특히나 베스트바이, 웨이페어 등은 앞으로 소비 위축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고요. 반대로 홈디포, 오토존 등은 퀄리티가 우수하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세가 기대된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최근 이렇게 월가 전문가들이 투자 의견을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증시가 흘러갈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이런 소식이 나타났습니다. 미중 갈등이 앞으로 더 확대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나온 건데요. China's hold over Tesla raises questions about Musk's bid for Twitter.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를 추진 중인 가운데 테슬라의 중국 의존도와 맞물리면서 미국의 국가안보 문제로 발생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전현직 관리들은 이 인수들이 미국 국익에 반할 수 있다고 보도를 한 건데요. 특히 테슬라의 상하이 공장은 작년 전기차 생산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를 했고요. 중국의 코발트, 리튬, 니켈 등은 전기차 배터리의 수요 소재를 대부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상황입니다. 실제 머스크의 트위터 인수 여부에 따라서 이 미중 갈등이 확대될지 여부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실제 미중 갈등 요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